네, 다크서 예, 죄송합니다. 예, 다크설님 어서 오세요. 아, 오늘도 손님이 없네요. 뭐 이렇게 연휴면은 요즘은 다들 예. 아,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확실히 저는 개인주의 흐름이 잡혀가지고 회식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저같이 술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아, 냉정하게 관점에서 저는 개인주의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예. 한국은 여전히 집단주의가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자유파쇼, 한국에서는 우유파쇼를 우유파쇼도 문제지만 자유파쇼가 한국에서는 문제고 일본에서는 우유파쇼가 문제인데, 한국에서 이 좌익파쇼, 이 집단주의, 집단 파쇼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좀 더 개인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힘들어 술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다들 가족과 함께 좋은 일이죠. 네. 가족과 함께 지내세요. 커코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술 장사 오늘도 일찍 마감했습니다. 인들아 오늘도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제 인들아 혼자 장사를 했어요. 다른 데다가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텨야죠.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버텨야지. 방법을 생각해서 다 바깥으로 나갔겠죠. 집에 있거나. 뭐 저는 냉정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큰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항상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8분, 딱 11시에 시작하죠. 네.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과 이치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젊은 층이 많이 돌아다녀야죠. 노인분들은 산에 가시고, 소비를 자극하는 것은 젊은 층이 주도하는 겁니다. 인드라도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요 소비 지출을 안 해요. 돈 쓸 일이 없어. 돈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죠. 친구들하고 한턱 낸다, 여자친구 만난다, 남친 만난다, 이러면서 돈을 쓰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학부모가 20, 30대 학부모들이 돈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라면 그냥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다. 애완동물보다 더. 그런데 이제 아이도 키울 만큼 키웠고 노인들이 돈 쓸 일이 없죠. 먹어도 인드라가 대표적인 예인데 11시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F님 어서오세요. 하여튼 간에 인드라가 예전에 막 뷔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냥 돈 낸 만큼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막 10접시 막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 뷔페를 안 가요. 인드라가 왜 안 가냐면
한 2접시 먹으면 배가 불러. 네, 양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 막 10접시 먹었는데 이제 2접시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네,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781회 옥서타임즈 쇼 2024년 5월 4일 이논리 220V 민주주의란 538 지오노마드 지식줌 트랑킬로 마인드 CPR 오토기어 질주단 미국 대학가 시위 오늘날 현대유럽인 Y 염색체 기원은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220V 민주주의 인더라 기본 숙제론 오토기어 수소차 테슬라 전망 파시오 찌라시 남에 익히는 한국 회사가 아니다. 트랑켈로 좌이 파시오 부패무능 문전비 일당이 찬양한 베네수엘라 물가 한국보다 비싸다. 메이데이는 일루미나티 창립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220V 전압을 사용하나? 110V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으로 여행 가셨을 때 다들 겪어보셨죠? 컨텐츠 그 변압 그 뭐죠? 예, 보다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왜 우리만 220V냐? 알고 써야 됩니다. 예, 220V 덕분에 우리가 전기값을 싸게 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전비가 망쳤죠. 한국전력을 망쳤잖아요. 박근혜 정부, 자유우파 박근혜 정부 때 흑자였던 한국전력을 지시받았나? 망쳤죠. 한국전력을 뭐 과장되게 얘기하면 부도 직전으로 내몬 게 문전비, 좌이파시오 부패무능 문전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전기값, 수도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는 뭐죠? 민영화를 안 해서 박정희 대통령 덕분입니다. 기본 기간 사회 간접 시설을 확보해서 지금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은 엄두를 못 내. 한국 의료 시스템처럼. 한국 의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하고 싶어도 못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초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반을 잘 닦아 놓으면 후임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게 220V 민주주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gel파이어님, 칠파님 어서오세요. 갈쿠토님, 아프숫자님 어서오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순위 전세계 1위였는데 그걸 그렇게 말아먹었죠. 나주의 한전대학. 그러라고 문전비를 임명한 것 같아요. 너무 한국이 너무 잘 나가잖아. 안 그래요? 자이파시 하나 임명해서 좀 나라 말아먹어라 이렇게 한 거지. 국민 입장에서 좀 너무 키우는 것도 안 좋잖아. 적게 생각합시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220V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존재론 관점에서 바다사원님 어서 오세요. 지금 220V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인데라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잖아요. 자유좌우파 정치라는 것은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가 우선이에요. 정치가 우선인 것은 정경유착,
경제가 우선인 것은 경쟁유착, 경제가 우선인 관점. 그래서 78 경제, 22 정치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9기본의 정치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9번 정치도 78이 경제고 22가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안보, 국가 뭐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경제가 우선인 겁니다. 경정유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538처럼 이번에 이든영이냐 우이파시오, 이제 자유좌파 이든영이냐 아니면은 우이파시오 럼프냐 이랬을 때 이든영은 승리할 방법으로 알고 있다. 인드라가 얘기했죠. 그랬을 때 저번에 최정현 학설원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서 지금 인드라가 신뢰, 한국의 그 찌라시 구멍가게 여론조사와 달리 인드라가 신뢰하는 미국 민간 여론조사 업체 538에서 이든영이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든영 지금 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동양인이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럼프를 지지한다 이거죠. 위파시아 럼프를. 근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든영을 지지하는데 이든영이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권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경합주에서 매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미국 대학가 시위는 인드라가 볼 때 10년 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월가를 점령하라 때와 유사해 보인다. 인드라 보기에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 덕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했던 것은 월가를 점령하라가 전부가 아니었죠. 리비아 그 카다피 똥꼬를 찢어버리는 것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빈라덴을 사살한 것도 있었습니다. 인드라 기억상.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여전히 자유좌파 이든영이 당선될 거라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여기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전제론 관점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수요 예측,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진다. 운전비 부패문화 파쇼처럼 통계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수요 예측, 공급 원칙을, 수요 공급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다 라는 게 인드라 생각입니다. 포퓰리즘이 기승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있더라도 무시한다거나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요 예측을 무시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된다면은 점점 더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더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포퓰리즘이 아닌 민주주의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220V 민주주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존재론이죠. K님 어서오세요. 가꾸트님, 인드라님 지금이 명청 교체일까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론 관점에서 인드라 여태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선제 도입,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기업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를 많이 얘기했죠. 정치제도 개선에 대해서. 핵심은 그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에서 얘기하는 애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충격 먹고 뭔가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시간 정도 공부한 다음에 급히 동영상을 만든 게 대부분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드라에게 이제 약간 영향을 받았는지 요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한국 경제 발전에서 일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 때문이다. 정부의 100%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한국의 경제발전 구조가 독특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외국의 해외의 유튜버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 새마을운동만 알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텐데 무식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자이파쇼들이 맨날 떠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 때다. 뭐 또 근대화 시민론자는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다. 아니야. 한국의 경제 발전은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 이후에 된 거예요. 1973년 이후부터 중화공업 결정, 거기는 오원철 수석이 있었고요. 중화공업으로의 전환, 이 정책이 얼마나 오늘날 중요한 정책입니까?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인드라 유신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중화학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유신 체제가 필요했어요. 단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인드라가 이제 보통 박정희 대통령에서 70년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경제적인 면을 인정하지만 정치적인 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헛똑똑이들의 얘기다. 인드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아니다. 이게 유신체제와 중화공업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불가피했다 이거죠. 전 유신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유신체제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가피한 면을 우리는 알고서 비판해야 된다. 그냥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자기 살인 사욕을 위해서 유신체제를 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고건, 자유좌파 고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퍼주는 게 새마을운동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된 거야. 왜 안 됐냐? 이거 어디다 써 하고 마을 주민들이 호응을 안 했다 이거예요. 현장 인식이 부족했구나.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해야 된다. 시행착오 끝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급으로 가자. 일단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쫙 각 마을마다 100포대씩 딱 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알아서 해라. 갖다 버리든 다른 마을에 팔든 뭘 하든 100포대씩 딱 돌려. 그래놓고 평가를 한 거예요. 딱 1년 뒤에 딱 가서 어떤 마을을 딱 가니까 그걸로 도로를 닦고
초가집을 벽돌집으로 만들든 뭐 저 시멘트 집을 만들든 뭘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는 그래 너네 잘했다 지원해 줄게. 갖다 버린 애들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과급 생산적 복지인 겁니다. 나중에 자유좌파 김대중이 뭐 독일 개념을 저쪽 베끼는데 새마을운동이 처음이에요. 생산적 복지 개념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이라니까. 새마을운동이 처음이에요. 생산적 복지 개념. 오늘날 복지 자본주의 개념에서 수정자본주의 개념에서 이러한 생산적 복지 개념이 시초를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네? 새마을운동. 전 세계 경제 유튜버들에게 당신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당신들 한국 경제에서 논할 자격 있어? 새마을운동부터 공부하고 와. 그럼 인정해줄게 인드라가.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인드라도 무식하지만 너네들은 한국 경제를 논할 자격이 있어? 좀 알고 비판해 하더라도 에? 헛똑똑이더라. 안 그래요? 인드라 말에 무슨 비판 언제든 반론은 환영하겠습니다. 좀 알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무슨 허접한 그 좌이파쇼 책 한 권 책도 안 봤을 거야. 그냥 동영상 5분짜리 하나 쫙 보고 그냥 한국에 대해서 뭘 알겠어 지네들이. 어쩌다 케이팝 하나 듣고 요즘 한국이 잘 나가니까 한번 씹어보고 조회수나 올릴까 이런 생각으로 동영상 올린 거지. 그것도 한국의 경제에 뼈저린 비판이라고 개소리 떨고 야 진짜. 인드라 얘기 두 번째, 인식론 우리는 관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드라는 220V 민주주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반드시 장기적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집권했으니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죠? 아니에요. 초기에는 개발 독재 시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 20년 집권하는 게 올 수 있어요. 역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거, 인드라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에 반대해서 감옥 갔다 왔지만 정말로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했었는데 인드라가 이제는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 전제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게 뭡니까? 5년 단임제를 만든 거예요.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5년 단임제가 한국의 정치 오류 수준은 계속 유지했지만 한국의 역동성을 가져왔어요. 다른 데는 막 10년 하잖아. 10년, 20년. 우이파쇼 푸딩을 보세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한 10년 정도 단임은 너무했다. 한 딱 10년, 8년. 미국도 8년 정도는 허용하는데 8년이나 10년 정도, 마크롱 프랑스 10년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인드라가 볼 땐 그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인드라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다. 여전히 전두환 정신을, 인드라가 전두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5년 단임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역동성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계속 인물이 바뀌니까 한국의 대통령제가 자칫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을 희석시키는 것이 5년 단임제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5년 단임제를 지지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220V 민주주의에서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독재하자, 저는 군사혁명에도 반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만 유했어요. 저는 여전히 전두환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을 5년 단임제를 지지하지만
한국의 군사 정부는 5월 혁명, 박정희 대통령으로 충분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그 시도는 인드라 입장에서 여전히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을 임명한 게 국기본이었어요. 당시 데이비드 록펠러가 전두환 대통령을 임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기본 입장에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천론 관점에서 220V 민주주의는 결국은 경제다. 경제 우선이다. 정치를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가 우선이다. 그건 뭐냐? 예산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산. 당장 실천이 뭐죠? 오늘날 좌익파쇼 반정미당 애들이 지네들이 법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갈궈가지고 예산은 아무 생각 없이 정부에다가는 예산 무슨 정부 부채 100%니 뭐니 이렇게 겉으로는 비판하고 속으로는 아무런 예산 법을 만들려면 예산부터 하는 거야. 미국에서 법 만들 때는 예산부터 해요. 니네들이 좌익파쇼 반정민당들이 지금 국회에서 얼마나 예산 낭비해. 지난 국회에서 니네들이 맨날 해외에 외유 가서 송트남처럼 베트남 가서 떡이나 쳤지. 니네들이 국민들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것들에 대해서 좌익파쇼 찌아씨들이 문제제기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이들은 개돼지란 표현 싫어하거든요. 그냥 묻히면 차단시키면, 뉴스를 차단시키고 원천 차단시키면 모르는 일로.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인들아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대다수 국민은 몰라요. 알고 있는 놈들은 침묵하고. 그렇습니다.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 거 사적인 거 인드라도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정치 유튜브들 사이에서 맨날 남 까는 거 나 그런 것도 인드라 별로 안 좋아해요. 대안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실천론 관점에서 법 만드는 거 좋다 이거. 니네들 의회 독재 하더라도 예산 공부하고 하라 이거야. 공무원들 괴롭히지 마. 공무원들 노조라고 공무원 노조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의 진짜 괴롭히는 놈들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무지성으로 법 만드는 거, 예산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누가 피해봐요. 그 혈세를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력 그 꼴로 아는 거예요. 그 돈 낭비고 나중에 없애는데도 문제가 돼. 심각해져. 부패 무능 문전비처럼. 그러라고 문전비가 국기본이 문전비를 임명한 거지. 부패 무능하라고. 이해는 가는데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똥과 오줌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똥 오줌 구분 못하고 그래 씨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런 생각으로 반정미당 찍은 거 이해하는데 일말의 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노조가 제시하는 상당수 자료는 조작된 게 많아요. 통계 조작이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인드라가
그런 거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좌우의 파쇼의 이념질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천론이에요. 그럼 다른 거 인드라 얘기 다 잊어도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이걸 분명하게 파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산 공부하고 오세요 라고 분명히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무지성으로 막 법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예산 이거 어떻게 책정했죠?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보장해줘야 한국이 선진국인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들아 오늘 2.0 220V 민주주의 박정희 대통령 잊어도 돼요. 새마을운동 잊어도 돼. 시청력 관점에서 예산 좀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 무식한 국회의원들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란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숙성에 12년이나 필요한데 10년 앞을 내다봐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스키 시장이 유지되려면 이게 쉬운 겁니까? 1년 앞도 못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주먹구구식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건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필독하셔야 돼요. 새마을운동을 그냥 한국경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운동부터 공부 못하면 인정하지 말아야 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판한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 애가 외국 유튜버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제가 한 5분 동안 한국 경제 어디서 좌회파쇼 책 보고 동영상 일단 살짝 보고 했구나.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자율주행버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중앙차로제 없었으면 이게 가능해요? 못해. 중앙차로제 없으면요 못해요. 이거 청계천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인도에서 어떤 거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부분 정책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인도가 굉장히 인도가 박정희 대통령이 비판했던 사람인데 자유파시였으니까. 근데 하나하나 정책을 검토해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딱 하나 인도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미진한 것들은 다른 모든 나라도 다 똑같았지만 산하 제한, 인구 제한 정책 그걸 펼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성장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외환위기 시기에 인드라가 5급 담당 노동비서관으로서 노동인구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각국의 복지제도, 특히 선진국 복지제도와 이민자 정책, 이민 노동자 정책 그런 것도 연구하다 보니까 인드라가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고 그것이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으로 나가게 된 기초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드라가 매년 메이데이 때 하는 거죠. 메이데이 5월 1일은 일루미나티 오늘날 좌우익 파쇼의 어떠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니교,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가짜문서 시오니정서 이 3대 가 오늘날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모론의 핵심이거든요. 3대가 마니교, 가짜뉴스
저 가짜 문서 시온이 정서,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근데 일루미나티가 어제 5월 1일 날 창립했어요. 그걸 기념한다고 그 엥겔스, 인드라가 보기에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엥겔스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막스의 이력에 대해서는 소상한 편인데 이 엥겔스의 이력은 상당히 이렇게 좀 은폐된 정황이 있지 않나라는 게 인드라 생각이에요. 엥겔스를 파면 팔수록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엥겔스가 2차 인터내셔널을 만들면서 하여튼 간에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만든 겁니다. 근데 5월 1일이 일루미나티 창립이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5월 1일 날에 기념일로 삼지 않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5월 1일 날이 노동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5월 1일을 굳이 노동절로 잡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후진적인 국가, 좌우의 파쇼의 성향에 가까운 국가들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얻지 못하도록 노동자 시위를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겉으로 훨씬 노동절 메이데이를 더 강조한다. 북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북한의 노동자의 자유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걸 믿는다면 할 수 없겠죠. 반쪽 남미키, 저희 패션 남미키 보지 말라고 인드라 강조했죠. 이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죠. 파라과이에 왜 있습니까? 네? 국적 세탁, 세금 세탁 이런 걸 왜 여러분들 특히 지금 이 네이버가 비판적이죠. 네이버에 딱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요. 남해키 좌우 파쇼찌라시 이거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이 남해키에 대해서 세무조사해야 한다고. 샅샅이 뒤져서 세무조사하고 인적사항 조사하고 탈탈 털어야 된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지금 운영진의 파쇼적인 운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OA 워싱턴 톡 스콧 스나이더가 나왔습니다. 생략. 인드라 요즘 기분이 안 좋죠? 이해해주세요 우리 스콧 스나이더. 그 다음에 마인드 시안? 파라과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뜨랑길로 이 뜨랑길로가 그 스페인어를 잘해요. 그래서 원어민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다른 어떤 여행 유튜버보다 훨씬 더 아르헨티나 현실과 베네수엘라 현실을 현지인과 대화하면서 다른 여행 유튜버는 영어를 하니까 근데 거기 영어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유럽에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화하는데 제한적이잖아. 근데 현지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뜨랑길러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지만 독재 국가지만 그래도 뭐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막 우리 좌파쇼 문전비 변어봉 이런 애들이 헛소리 하잖아요. 무슨 좌파쇼 찌라시들이 거기 가서 뭐 문전비 때 촬영하기도 하고 방송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 물가가 더 비싸다. 그리고 배급제도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다. 가령 평양 시민의 배급과 저 아오지 탄광 분들에게 주는 배급제가 다르다. 이런 걸 현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냥 베네수엘라 경제 어렵다 그거 다들 알지. 이 정도 비판 갖고는 안 돼요. 그 인드라 구본론의 특징이 뭐죠? 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남미 국가의 하나 정도 박아놓는 게 또 구기원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림이다. 네, 위키피디아도 CIA, FBI가 조작한 거 2008년에 걸렸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인드라가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건 아니죠. 네, 위키피디아도 초창기에 지나치게 유럽 중심주의였어요. 뭐 지금도 약간 유럽 중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어요. 인드라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위키피디아가 신뢰도가 여전히 그 대다수 논문 인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키피디아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걸 전제하고 위키피디아 신뢰도가 뭐 80 정도라면 좌의 패션 남의 위키는 신뢰도가 10입니다. 10! 비교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싫어요, 인드라가. 비교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인드라 경고했습니다. 인드라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타도 나무위키. 한국에서 나무위키가 없는 사라지는 날까지 인드라는 끝까지 나무위키에 파쇼와 타도할 것입니다. 투자할 것입니다. 타도 나무위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거는 뭐 저는 잘 정리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현대차와 테슬라에 관해서는 인드라가 아무리 뭐 자동차 기공학과 나왔다 해도 전 무식한 사람이고, 인드라는 오토기어님을 추천하는 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한국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유튜버 중에 자동차 최고 유튜브, 자동차 전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저는 오토기어님 따라올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토기어님 구독하셔가지고 꾸준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님 홍보급지 죄송합니다. 맞아서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우리 그 엠박스님도 한테도 죄송합니다. 또 반성이 되네.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이분이 뭐 인드라 예전에 이거 봤던 건데 다시 종합본으로 만들었네요. 전문가세요. 그 추천하신 분들도 한국의 최고 권위자들이시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수소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승용, 수소차는 화물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비는 뭐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를 안 하죠 테슬라가. 그 다음에 이거는 질주단 뭐래가지고 영국에서 자동차 회사가 멸종된 이유는 뻔한 거고, 김정화표 기본 순서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분이 엠박스님이라고 할게요. 엠복스님. 죄송합니다. 인드라 다 부덕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드라 9번 정치론 Full Right Now FRN. 인드라는 예수님 제자 요한처럼 가늘가늘 사람이고 비겁하고 찔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 글쓰기나 인드라 방송을 볼 가치가 있습니까? 인드라가 그런 생각은 해줬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구유본론 처음에 종립했을 때, 아직 젊었을 때니까 40, 지금은 환갑을 내일 모레 환갑이지만 10년 전에는 아직 40대 말 50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러한 어떤 반문화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반문화 편집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인드라가 딱 보고서 괜찮은 분들을 눈여겨봤다가 한번 이렇게 잡지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정치권을 잠시 경험했고, 뭐 사회당 당원, 뭐 민주노동당 당원, 그 이후로 정치,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정당 5급 담당 노동비서관 이런 역할을 해봤잖아요. 그걸 해본 경험에 따르면은 뭐냐면은 시민운동 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인드라 경험상 그래요. 뭐냐면 시민운동 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그 정치권과 조금이라도 연결되면 머리가 돌아요. 미친놈이 돼요. 미친 연놈이 됩니다, 진짜로. 인드라 기억하기로 반문화 잡지할 때 인드라가 그때 고은광송이라고 대표적인 노빠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처 한의원 하던 이름인데, 이름도 고은광순이잖아. 딱 들어봐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글이 괜찮아서 이제 실은 적이 있었는데, 만나 직접?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때까지 인드라가 그 글을 부탁할 때까지 물론 공짜죠. 인드라가 무슨 돈이 있어. 인드라 명성을 해서 그 열정페이로 우리 윈윈합시다. 반문화에 기고해주면 원고료 한 푼도 안 주지 않는 대신에 반문화에 당신 글이 실리면 당신의 이력에 경력에 보탬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었죠. 인드라 명성을 이용해서. 당시 제일 잘 나가는 90년대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였고 제일 잘 나갔어요. 인드라가 90년대 활약할 때는 뭐 진중권도 없고 다 없었어요. 인드라가 독보적이었습니다. 뭐 진짜로 인기가 많았고, 그걸 전제하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고은광순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고은광순이 저쪽으로 정치권하고 딱 걸로 이렇게 연계되는 순간부터 글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뭔가 인드라 볼 때 아니었다. 근데 그게 고은관승뿐만 아니라 인드라가 국회에 있을 때 5급 노동당당 비서관일 때 뭐 옆자리는 6급 환경 담당 그 비서관이었는데 그 친구는 전직 환경신문 기자였거든요. 걔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냥 환경신문 기자였을 당시만 해도 그냥 평범했을 텐데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 얘가 막 그냥 이상한 짓 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비판은 안 하겠지만 신문에서 회자될 만큼 이상한 짓을 했어요. 하여간 정치권하고 연결만 되면 뭔가 애들이 돌아버려요. 진짜로. 멍청이가 되고
예? 그 똑똑하고 석박사 뭐 박사학위 달고 뭐 교수 되고 다 소용없어요. 예, 이유가 뭐냐? 오너 정치 때문이겠죠. 오너 정치.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든 공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벌 투쟁하고 예, 남 뒷담 하나 까는 게 여의도 정가의 핵심인 거죠. 어차피 다 여의도 정가에 모여있으면 다 예, 뭔 한 가락씩 다 하던 자들이고 똑똑한 놈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갈리려니까 조선 후기 양반들의 그것은 쓰잘데없는 예, 그런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게 여의도 정가다. 그래서 정치 정치권 유튜버는 그 변호봉처럼 예, 좌우를 막론하고 대부분 남 뒷담화 까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공천 따려고 하는 거 왜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여의도 정가와 무관하게 예, 여의도 정가와 무관하게 정책 대안을 얘기하는 각계각층의 정책 대안을 얘기하는 그런 자유우파 now 자유우파 지금 free right now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유좌파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좌파도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 없이 뭔가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지 사회 전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기당할 확률이 더 높아요. 원래 이런 교수나 전문가들이 뭐 인더라도 사기당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분야에 집중하느라고 사회 전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사기당할 확률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냥 박쥐 목포 박쥐 같은 애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한국의 불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포 박쥐가 따위가 감옥에 가야 다 얘가 국회의원 되는 것은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뽑아준 사람들한테도 언젠가 분명히 자기 손가락 자를 날이 올 것이다. 그랬죠. 손가락 자르고 싶은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니까 뭐 인드라더러 이제 뭐 아카데믹한 비판에는 개의치 않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민감한 거 뭐 중장기에 대해서는 뭐 인드라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왜 단기 예측 있잖아. 단기 예측 그런 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그냥 예측을 안 하는 게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인드라 무식한 거예요. 뭐랍니까?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운명을 어떻게 알고 뉴턴도 못 맞춘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엘리어트 파동 만든 사람도 자살했는데 주식하다 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쵸? 아무도 몰라. 막 그냥 잘난 척하는 거. 참 뭐 지금 그냥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저 막 지금 최대 지금 25% 손실 났다가 지금 12% 손실입니다. 그 절반으로 줄은 게 어디야? 인들아 거기서 잔머리 굴려봐. 지난번에 잔머리 잘못 굴려가지고
괜히 그 손절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내일 당장 뭐 10% 떨어지죠? 내가 어떻게 알아? 에이 모르겠다 하고 시간이 하겠지. 뭐 이번에 못하면 뭐 한 4년 뒤에 본전 올까? 이런 어떤 넉넉한 마음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 트레이드박이 얘기가 맞다니까. 다른 건 다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다른 경험담이거든. 그 사람도 두 번의 그 반감기를 겪으면서 다 안 거야. 눈앞에 당장 보면 막 알트코인이 막 갑자기 30% 폭등하고 막 거기 눈 벌게지잖아요.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들아 욕심을 버렸어요. 욕심을 버리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욕심을 버려라. 그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고 인드라가 이제 코인 2년 차잖아요. 이제 좀 느껴져요. 백날 단타 쳐봐야 시드만 까먹는구나. 그리고 인드라 또 이랬잖아. 5월달에 그냥 4월달에 하지 마시고 할 거면 5월달에 하라. 인드라처럼 4월달에 하지 말고 5월달에 하시라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투자는 그냥 마인드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막 불어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쫄려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꽁으로 버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투자가 진짜 어렵구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도 큰 거예요. 록펠러 1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사업해야겠다. 사업한 거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주말이 없어요. 놀 틈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실패하고 1명이 성공하는 게 사업이라고요. 그게 제주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일하는 거지. 18개 뻔하니까. 사업하다 망하면 그냥 빚이 무일푼이 되는 게 아니라 빚도 잔뜩 지잖아요. 그래도 일하다가 그만두면 빚은 안 지잖아. 박쥐. 그래도 박쥐가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도 박쥐가 저렇게 큰 것도 국유본이 나름대로 박쥐가 미국통이기 때문에 자유좌파 김대중을 못 믿으니까 국유본에서 옆에다 비서실장 박지원을 붙인 거죠. 동교동계를 쫓아내고 박쥐를 붙인 거죠. 자유좌파 김대중이 딴짓 못하게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할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538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인드라 중지하는 그 다음에 인간이 빨간색을 볼 수 있는 거 해적단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면 좋고요. 신은 인류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드라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드라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럼 당신도 따지고 보면 인드라 당신도 뭔가 율법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셔야 돼요. 인드라 얘기에 공감되면 공감되는 거지 반드시 인드라가 얘기했다고 거기에 다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인드라가 얘기했으니까 그건 무조건 진리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야말로 개인 우상이죠. 인드라가 예를 들어 인드라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빨간색을 좋아해라
예. 그런 우상 숭배하는 각국의 애들이 있잖아. 예. 투르크메니스탄께 예. 그 중앙아시아의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아조프인가 걔 예. 자동차 색깔을 전부 흰색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다 나머지 색깔의 자동차를 다 폐기 처분시켰잖아. 대단한 놈이죠. 윤복희. 그 인드라 생각이지.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냥 인드라 생각이고, 이건 절대 진리 아니에요. 잘하면 상대 진리고, 아니,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헛소리예요. 인드라 헛소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이거 인드라 사진. 그래서 이제 뭐 인드라 부족한 생각에 민심을 만든 것은 국기본 마음이고 구변 선거팀 알파덕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인드라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자본경제를 구변이 지지한다. 78% 자유우파 자본경제다. 실질적으로 좀 미국의 경제 취재는 미국의 정당은 공화당이든 자유우파 공화당이든 자유좌파 민주당이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초당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다, 낙태다 이런 게 첨예할 따름이지 외교와 경제 부분에서는 초당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이파시의 럼프 같은 애가 좀 괴물이 하나 등장한 거죠. 이건 지금 굉장히 전 세계 위험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인드라 볼 때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우파 공화당을 지지하지 우이파시의 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고요. 저는 자유좌파 이든영을 지지합니다. 자유좌파 민주당을 지지하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드라는 인드라 미국 시민이라면 저는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 지지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화당도 지지하지만 자유우파 공화당 쪽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유우파 국힘이다. 말씀드리시고요.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인드라 매우 훌륭한 비판이시고 인드라 비겁하고 쫄보입니다. 뒷말이 맞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번째가 대한민국을 약간 망하게 하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대한민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조금 망하게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실천론 관점에서 저는 국기본이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세계 이성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으니 세계 이성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착오가 있다. 국기본이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가 아니라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나입니다. 니와 나의 차이입니다. 인드라는 현 구현 황제와 국유본이 세계 이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드라 관점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유본과 대록주를 지지하는 것이지, 대록주와 국유본 CFR이 니까 지지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가 아니란 얘기죠. 빠의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했죠.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가 수개표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인드라도 사전투표했죠.
예. 뭐 시천론, 예. 저는 하태경도 좋아합니다. 하태경은 4.15 부정선거를 부정한 바 있죠. 예. 유전 티셔츠가 4.15 부정선거 티셔츠죠. 예. 저는 4.15 2000년대 이후 선거에서는 4.15 부정선거만 유일하게 부정선거라 선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인들아 생각하기에 분석하기에 이번 선거는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이 훌륭한 자료를 주셨는데 인들아가 볼 때는 매우 근거가 저한테 동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종로구에 하태경을 넣었다면 정말 그 흥미로웠을 대결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당선될 수도 있었다, 하태경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뭐 저는 군사혁명에 반대하는데 님의 취지는 이해해요. 예, 제가 항상 저하고 다른 의견은 항상 반대하는 게 그냥 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만 인정하고 여러 가지로 군사 앞으로 만약에 군사에서 뭔가 이런 건 저는 군사혁명으로 보지 않고 군사 쿠데타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가 상당히 단순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독재 과정에서는 또 그렇게 추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북한에서도 누군가 만약에 새로운 개혁을 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자유 괴뢰파시오 반쪽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을 때 거긴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개발 독재가 필요해요. 그런 게 거기에서는. 근데 한국은 더 이상 그러한 단순한 국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국가고 민간 부분이 상당히 커진 국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효율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정한 군사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100% 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저는 좌익파시오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익파시오 애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단순한 사회가 아닌데 그 자신의 단무지적 관점에서 자꾸 한국 사회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무능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선택지가 짭정은 죄명 제국이라면 누가 차악일까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마치 인드라와 입장이 다른 분들에게 세훈형, 철수형, 경원 언니라면 누구를 택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과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전제하고 인드라가 이 세 명밖에 없다면 좌익파시오 제명이가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좌익파시오 지명이가 어찌됐든 주요 정당, 그러니까 국힘과 자유우파 국힘과 좌익파시오 반정미당 중에서 좌익파시오 반정미당의 당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인드라의 구입원론 관점에서는 당대표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입원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국회 대선 주자로 나왔다고 영원한 국입원 귀족은 아닙니다. 제가 한시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대선 뭐 차기에 대선 뭐 국힘이나 반정미당에서 대선 주자로 낙점이 됐다. 그럼 그건 기적이다라는 거지. 한 번 후보가 됐다 그래서 영원히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회창 후보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때는 그건 기적이었지만 이제는 이회창이 그건 기적이 아닌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한시적이다. 한시적. 그런 면에서 지금 당대표가 예. 지명이 아닙니까? 반정민당에서.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다.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 반정민당에서. 그러니까 그건 기적으로 전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면에서 뭐 자익 괴레파시오 반쪽정은이야 마렐라이었고 이 제국이도 얘들아 보니까 굉장히 우상숭배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이쪽도 뭐 지명이도 개딸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50보 100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명이가 조국보단 낫다. 우상숭배 면에서 제국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냥 우상숭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애다. 차라리 지명이가 낫다. 이렇게 인들아 개인 입장이에요. 예. 저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지명이는 그래도 걔는 어쨌든 논리는 있어요. 인들아가 비판적으로 봐서 그렇지 논리는 있단 말이야. 그 논리가 인들아가 동의하지 않은 거지. 예. 제국이는 논리가 없어 인들아 볼 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숭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다른 거고 차기 대선 주자 가능성.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으로서 현재 제일 유력한 사람이 지명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로 나오면 인들아는 이제 지명이한테 뭐 투표할 일도 없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명이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천적인 관점에서 차악으로 지명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지명이가 3명이라면 물론 저는 지명이가 안 되길 바라지만 이왕 셋이면 그 중에 지명이를 해서 지명이가 대통령이 혹시라도 당선되면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다른 애들은 말을 나이거고 저는 제국을 구분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요 당이 아니잖아. 인들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요 당의 당대표는 한국에 두 개, 국힘하고 자유파시즘 민주당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구분 기적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인들아 늘 틀린 건 아니고 반반이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 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인들아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걸 님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늘 응원합니다. 어쨌든 시지프스의 운명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님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뭐 신께서 구기본을 주셨는데 저한테 마자세론도 주셨는데 필요해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들아가. 나 뜻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죽겠죠. 신은 원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신이 저한테 성명 줄 때 인드라 성품을 몰랐겠습니까? 인드라의 그 비겁하고 쫄보인 품성을 알고 줬겠죠. 아니면 말고. 뭐 신의 시험과 인간의 시험이 다르죠. 이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유우파 78, 자유좌파 22가 늘 궁금하신 건데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만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국만 봐도 자유좌파 민주당과 자유우파 공화당이 경제와 외교 면에선 초당적인 협조가 있다. 그게 78% 자유우파란 얘기고 나머지 22%에서 갈리는 거다. 근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78%가 자유우파다 보니까 22%에서는 자유좌파가 우세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CFR 홈페이지에 가면 상당히 자유좌파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울어진 논평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다 거기에 기인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CFR이나 대륙지가 다 자유좌파 편향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프리메슨인들이 경제적으로 자유우파였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좌파였다. 쭉 그래왔단 말이에요. 자유당 시절이나 노동기상 시절이나 다 그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이 힘내셔야지 저보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님들이 다 오라요. 인드라가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좀 약간 기가 조금씩 이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막 경기를 이렇게 방금 아까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여전히 마찬가지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독선적인 면이 많이 그래도 희석화됐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든 인드라 생각과 다른 견해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드라 얘기가 결코 율법이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 동의하면 그냥 나랑 생각이 유사하구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막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드라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인드라 얘기가 뭔가 불성실하고 숨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미진하다 느끼면 여전히 님께서 부정선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존중하는데 님이 설사 그렇게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인드라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냥 인드라 얘기가 다 율법 아니에요. 무슨 뭐 강령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인드라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자유로운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 얘기를 다 존중하고 제가 모르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인드라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드라는 여러분들 비판에 환영하고 있다. 얼마든지 비판해 주셔라. 그게 인드라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2부 쉬었다 오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드라 9번 문화론. 세계에서 우주항공, 건축, 핵과학 경제학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 대학 시위, 케이팝 논란, 아르헨티나 K4OS, 하와이 야쿠자, 중국 역사상 최고 명군은 옹정제, 조지아 철수 세운 경원. 뭐 인드라의 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법칙론이죠. 뭐 맞는 건 아니겠죠. 그냥 여태까지 패턴 분석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때 프랭클린 마셜 대학의 테리 마도나 정치학자는 이번 시위는 계층 투쟁이라는 더 큰 주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대학가 시위, 미국 대학가 시위도 저는 이든영, 자유좌파 이든영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바다사오님, 567 순차적 미국장의 벼농성에 관해 얼마 전 의견 동일하신가요? 벼농성이 뭐죠? 미국장의 벼농성이 뭐예요? 바다사오님? 변동성. 변동성. 예, 의견 동일해요. 예. 아니 근데 3개월도 단기야. 예, 3개월도 단기여서 인드라 얘기는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인드라 말에 3개월 이내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6개월. 예, 인드라가 맨날 강조했던 게 6개월부터 중기로 친다고 했잖아요. 인드라가 맨날 뭐 재무제표도 3개월 단기도 별로 인정하는 편이 아니다. 예, 반기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 이 정도를 좀 쳐준다, 이렇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망 관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인드라는 5, 6, 7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못 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까놓고 예를 들면 코인으로 얘기하면 저 6월부터 블랙록이 수수료를 이렇게 하잖아요. 좀 5월달 떨어뜨리고 6월달부터 수수료를 받으니까 6월달부터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속으로. 진짜로.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지. 누구나 처맞기 전에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처맞아 힘들어. 아무도 몰라요. 3개월 전망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연말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중간에 경로는 틀려도,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귀착지는 결국 가지 않겠냐. 그 기간까지 버티는 게 힘들 뿐이죠. 6개월 동안. 전 여전히 세계 경제가 2026년 전반까지, 2026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2026년 상반기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 2026년 상반기까지는 한 2년간에 걸쳐서 여전히 저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유좌파 이든영이 인프라 짝간 게 효과를 보려면 5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적어도 내년부터 효과를 볼 것이고, 전기자동차, 한국 전기자동차도 2025년 기점으로 해서 라인업이 대충 시나리오가 맞춰지는 것이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나오는 것들의 어떤 기획들이나 계획들이 다 2025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다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 보면, 뭐 삼성이나 LG, 현대도 그렇고 다 전 세계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차분하게 긴 안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바다사우님, 님이 뭘 투자했건 간에 인드라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인간지표이기 때문에 단기는 님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날 수 있어요. 오릴지 내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폭락하죠. 안 그래요? 예. 개미 반대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극도님. 우리가 모르는 다 숨은 한 수들이 다 있겠죠.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뭐 대학가시 보이갈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요즘 피튀게 싸우겠죠. 지금 UCLA 지금 전국 대학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대학가 지금 막 뭔가 좀 미국 방송에서도 굳이 저렇게 최루탄까지 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드라 마치 1980년대 학생운동 했잖아. 자유파시였어. 건대행정 때 막 태극기 감고 막 시위했던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스펙타클해요. 지나치게 막 최루탄 쏘고 학내 진입해서 학생들 연행하고 너무 스펙타클해. 어쨌든 저는 그리고 뭐 또 저 뭐야 우이파쇼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전범으로 기소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빨리 끌어내려야 돼. 빨리 저 이스라엘 총선 치러가지고 네타냐후 끌어내려야 돼요. 네타냐후나 이란 파쇼 정권이나 우이파쇼 푸딩이나 그 다음에 조지아. 이 조지아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뭐 러시아에 반대하는 건데 조지아 역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저 카프카즈 산맥에 있는 나라들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 다 역사적으로 독특한 나라들이에요. 다 저기 그 카프카즈가 그 굉장히 역사가 오랜 나라들이에요. 역사가 오랜 나라면 국어 질투를 받나 봐. 역사가 오래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되니까. 이상하게 하여간 역사가 오랜 지역일수록 그 나라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뭐, 5,000년 역사에 날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개인 의견이에요. 그냥 한국인은 통일신라서부터 고려초에 형성됐습니다. 통일신라가 완벽하게 이렇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고 고려초에 와서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한민족이 완성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통일신라서부터 고려초 이때가 우리 오늘날 현대 한국인이다. 한국인의 직접 조상은 통일신라서부터 고려초. 그 이전에는 한민족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지 한민족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인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스톤헨지를 세운 당대 영국인은 오늘날 영국인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한국께서 이걸 또 뭐 이렇게 또 막 보정까지 해줘가지고 보고낭 알고 봤더니 여기 입술이 터져 있더라고요. 새빨간 피가 흐르는. 싫다. 그게 너무 끔찍한 사진이어가지고
제 왼손잡이죠. 왼손이 이제 지금 붙고, 왼손잡이 유래. 이거는 인드라가 취향이다. 이런 게 게임 영상인데, 이런 게 딱 그 정석의 정석 플레이죠. 이걸 자꾸 이제 변형을 가하는 거죠. 이건 이를테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심파다, 진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에도 이렇게 SF 영화 만들었는데 심파다 해서 비판이죠. 그분들은 이 동영상을 봐도 심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량품. 이런 영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이 패망하는 그날, 인드라가 나치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차이나 풍경, 야쿠자, 하와이 야쿠자, 해운대 조폭. 뭐 중국이 인구 대국이 된 건 청나라 옹정배 개혁 덕분이죠. 그 전까지는 뭐 삼국 시대부터 그 명나라까지 중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늘 유지했어요. 이게 갑자기 2억 되고 그랬던 게 청나라 때부터입니다. 옹정제 참고하시고, 이런 거 통계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인적 자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인드라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 대한민국 경제 모델은 끝났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다. 일리가 있죠. 구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타당성 있는 비판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인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드라가 대한민국 시민들은 여전히 열정이 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20-30년 전에 그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독일이 막 통일됐던 시기잖아요. 어수선했거든요. 근데 독일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봤어요. 독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민 청년들이 뭐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죠. 누가 막 그냥 전 세대처럼 막 아득바득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여전히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난간을 극복할 동기부여가 되는 게 이웃에 너무 강대한 국가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쪽에는 중국, 이쪽은 일본, 위에는 러시아, 또 북한, 이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은 계속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통째로 유럽 어디죠,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동기부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은 동기부여가 되는 나라다. 거기에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중요하다. K4OS는 K-팝이냐 A-팝이냐, 여러분 생각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아가씨들. 전 이런 시도 높이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우크라이나 팝, K-팝의 영감을 받은 그런 충분히 영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특이한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뭐 이혼 후 여행, 아니면 결별 후 여행, 뭔가 실전적인 고민을 해서 정신과도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여행의 모든 걸 건다. 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부잘,
여성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거나 머리 넘길 때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우크라이나 언니 투표했대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친구는 또 일본어 좀 되니까 또 수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거 하면 또 이 친구 이름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동생인데 이 대사가 인상적이네. 내 가족이 없어서 형네 여행 때 따라온 거죠. 아니 형 가족 여행 때 왜 따라와? 약간 좀 처량해 보이죠? 안쓰럽고. 미국 대선에서 아시아의 변수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인도계가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너무 아시안계는 다른 히스패닉이나 흑인계와 달리 종교나 문화 이런 게 너무 좀 이질적이어서 하나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아시안계에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면 인도계다. 오늘날 록펠러 재단 CEO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인도계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인도계가 동향이 중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베트남계, 한국계, 일본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개그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뭐 이 고양이, 양이 참고하시고. 이거 시간 여행자. 이거는 다 여러분. 갑자기 포린 폴리시에서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포린 폴리시가 이런 거 인정했단 말이야 하고 보니까 광고더라고요. 저 유명한 거죠. 시간 여행자 아니냐. 시간 여행자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히타이트 명청기 아까 질문 주셨죠. 글쎄요. 지금 관점은 뭐냐면은 중국의 미래, 그러니까 시진핑이 2030년대까지 있다는 가정을 취한다면 시진핑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다 이들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세계인이 갖는 국유본과 전 세계인이 갖는 고민이 있단 말이야. 중국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국에 불편해하면서도 러시아와 다른 게 중국과의 교역 때문에 중공이 또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중공이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전략적 딜레마를 대다수 국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 수 있는가. 당장에는 어렵지만 그 해법이 생각할 때 시진핑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인도라가 좀 생각을 해봤죠. 지금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히타이트 제국을 창시한 인드라 아담이 오늘날 유럽인 조상입니다. 왜 암나야 문화인과 R1B 유전자인이 유럽인 직접 조상이 아닙니까? 스톤헨지는 경주 첨성대처럼 단순 천문대입니까? 72 인드라 청세기 문화론. 그래서 뭐 눈물이 난다. 이건 뭐 유명했죠. 카레 부산 예고에 그 노라조 카레. 이거는 얘는 싱크율이 진짜 높죠. 원본이에요. 원본을 들어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표집하는 게 정말 이 친구가 거의 영화 감독이 돼서 했다. 싱크율을 정말로 100%에 맞췄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아시리아인 아가씨예요. 가수예요.
아시리아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리아인이나 야지드인, 그 다음에 드루즈인, 마론파인, 뭐 이런 이라크 북부, 시리아 소수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시리아인들은 오늘날 생존한 아시리아, 자칭 아시리아인들은 거의 99%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이 아시리아인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맨날 아시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인디옥, 그 지역에 안티오키아, 시리아. 그래서 여기는 그 정교회도 셋으로 쪼개졌어요. 시리아 정교회, 뭐 마룬파, 또 이쪽은 너네는 레반트지, 우리는 이라크 북부야. 우리가 아시리아 정통이야. 또 이렇게. 그래서 이쪽 아시리아 쪽은 저 아르메니아하고 가깝고, 이쪽은 네마 쪽에는 마론파 이런 사람들이 또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복잡한 나라입니다. 여기 아시리아 인에 또 관심을 가진 게 어디냐면 시카고. 또 이런 아시리아 가수들이 시카고를 중심으로서 활동해요. 그래서 아시리아인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시카고예요. 잊지 마시고. 하나는 모스크바고.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쿠르드인만 탄압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쿠르드인이 이 경우에는 쿠르드인이 아시리아인을 탄압했어요. 아르메니아인 학살, 그 다음에 이 이 아시리아인 학살, 또 이 사람들 말고 또 야지드라는 특이한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도 탄압을 받았죠. 나중에 이제 창세기 문화론에서 하나하나 소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터키에서 이거는 우가리트, 아까 했던 쪽 레바논 쪽, 우가리트가 레바논 쪽이죠. 레반트. 여기가 이제 교회, 정교회 쪽. 뭐 멜로치. 이 기타가 괜찮더라고. 기타가 어떤 이 모니카를 살린 게 그 꼬마 배우의, 남성 꼬마 청소년기의 연기, 그 어떤 무언가 갈구하는 그 연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모니카 벨루치의 어떤 미모가 돋보였던 거다. 만약에 그 청년의 연기가 없었다면 모니카 벨루치의 이 미모가 빛이 났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모니카 벨루치가 이 영화 외에는 별로 그렇게 돋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립싱크, 누나가 좋아했던 글루미 선데이. 그러니까 외국 유럽인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리타예위, 이건 이태리 친구, 이거는 이제 미국 친구 컨트리, 이거는 이제 이거 오드리 헵번, 네덜란드 친구죠. 이 친구는 이제 팔레스타인, 네부카, 팔레스타인 쪽이라고 보고 있고, 암나야 문화 쭉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친구는 인도계 같아요. 조급이 인도계 친구로 보입니다. 인도계나 이란 쪽 친구 같아요. 요 줄리엣 연기했던 이 친구는 아르헨티나 출신. 아르헨티나면은 대부분 이태리나 스페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이즈본 노래도 다 괜찮아요. 요거는 집시, 요거는 모넬라, 티토 브라스, 소프트 포르노 감독이죠. 명작이고. 이 친구는 동양계 같아요. 저스민 톰슨.
이 친구가 이렇게 안젤리나 조르단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를 잘하면 성인이 되면 평범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신동이다, 천재다 이런 친구들이 보면 성인이 되면 평범해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소녀 때 그렇게 엄청나다 목소리가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그러네요. 라투피아.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블로그 보시면 이렇게 RP312가 핵심이다. 암나가 문화인이 오늘날 현대 유럽인이 아니다. 갈색 피부, 갈색 일부에서 금발이 있을 수 있었지만 푸른 눈동자가 있을 수 있지만 희귀하게 아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생각하기엔 바로 문명사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암나 유전 쪽 연구가들도 그렇고 암나야인이 오늘날 현대 유럽인의 직접 조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12시 44분.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오노마드, 하플로타입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드라가 청세기 문화론을 좀 썰을 많이 풀까 합니다. 네, 홍수자님 고맙습니다. 카쿠토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케이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카시안님 안 보이시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네, 오늘 댓글 주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생방송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댓글 남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인드라가 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